아, 닥치세요. 시작한다. 책 펴라. 38쪽이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급수 배웠잖아요. 급수 물대는 거잖아요. 너네 물대기 급수잖아. 급수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도윤아. 혼나시지 않으면요.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급수의 정의까지만 하셨습니다. 급수는 뭐였죠? 수열의 합의 극한을 보내는 거죠. 리미트 SN이라 했잖아요. 수열의 합의 극한인데 n번째 항까지 합을 급수에서는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부분합이 뭔지 알죠? 부분합. n번째 항까지 SN 부분합이라고 한다고. 그 부분합의 극한을 보내면 그걸 뭐라고 할까 그러면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의 극한을 보내면 급수의 합이라 그래. 뭐야? 부분합의 극한을 보내면 급수의 합.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급수의 뭐 합이라는 표현보다는 극한값이라고 하면 돼요. 급수의 극한값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합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 수렴하는 그 값이 있잖아. 일정한 수로 다가갈 거 아니야. 합의 일반항식에다 리미트 보냈을 때 다가가는 일정한 그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다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잠깐 타임. 급수도 그러면은 극한이 마지막 처리가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읽어봐라. 수렴하는 거에 관심이 있겠죠? 잠깐 타임. 예제 1번 있잖아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이 기호는 급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급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건 뭔 말이야? 급수를 나타내는 거이면서 동시에 그 극한 값이니까 결국 리미트 취한 그 급수의 합을 나타낸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를 풀어보자 그냥. 이거를 풀으라고 하면 도윤이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나는 거 없냐? 세 가지로 쓰는 것 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거가 뭐예요? 이거를 이런 기호를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리미트, 그렇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요 일반항 자리,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거든. 이게 합의 일반항이 아닙니다. 아직 시그마 안 했으니까 합이 아니에요. 어떤 수열 an이 이거일 때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다시 말하면 부분합이죠. 부분합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하면 여기까지가 S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보내면은 급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S, 극한값이 곧 S가 되는 거지. 개 쉽잖아요. 개념은. 근데 문제가 있어. 요 SN식을 네가 구해야 돼 이걸. 근데 못하잖아 너. 수학원 못하니까, 개 못하니까. 어떻게 해 이거. 수학원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거는 분수꼴이죠. 분수꼴 어떻게 풀어야겠죠? 부분 분수 변형해야지. 알아? 기억나? 기억이 안 나면 너 망한 거야. 안 날 정도면 보면 기억나? AB분의 1은 B마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해가지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를 먼저 쓰는데 뭐야? B마 A가 1이잖아. 빼면.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죠. 여기에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그마 계산할 때 1 넣으면 얼마예요?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 k는 1부터 n까지 대입하니까 n 넣으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근데 지워지죠? 똑같은 거 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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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분합이라고. 부분합을 잘해야 되는 급수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 거기에 근데 리미트만 나중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은 얼마냐? 1이네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0으로 수렴하니까 1. 그럼 이것만 나올까? 부분수? 아니죠. 무리식도 나오죠. 무리식은 유리화해서 하죠.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도 다 나오지.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열. 다 나옵니다. 이제까지 배운 거.
그래서 여기 단어를 하면서 제일 복습하면 좋은 게 수학원에서 여러 가지 수열. 그쪽 시그마 성질 이런 거 복습하면 좋아요. 시그마 계산. 끝났다. 그럼 답을 대답해라. 수렴이야 발산이야. 근데 그걸 알기까지 수열합을 계산해서 극한은 1초도 안 걸리는데 계산해봐야 할 수 있는 거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급수의 계산이에요. 근데 급수는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는데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성질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미적분에서밖에 안 배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밌는 비유를 해보죠. 도연아, 호수가 있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죠. 돌을 몇 개 던지냐면 1개 던집니다. 계속 1개씩 던져요. 미친 듯이 던지는 거야. 던진 돌을 다 더하면 계속 던진 돌의 합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계속 던져서 더하면 돌이 몇 개가 될까? 발산해 버리겠죠. 무한히 많아지겠죠. 돌을 숫자 1이라고 합시다. 1을 계속 더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 더하면은 1 더하기 땡땡땡 계속하면 급수죠. 이 뒤에 더하기 땡땡땡 있으면 급수잖아. 그러면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럼 발산하는 건 관심 없으니까 발산 안 하게 만들자. 돌을 반으로 쪼개. 그래서 돌을 2분의 1씩 만드는 거야. 분수니까 약간 작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야. 도연아, 수렴할 것 같냐 반사할 것 같냐? 왜? 어쨌든 숫자가 계속 커지잖아요. 2분의 1이면. 그리고 이런 거 해봅시다. 처음에는 1을 넣고 두 번째 2분의 1을 넣고 세 번째는 4분의 1을 넣고 네 번째는 8분의 1을 넣고 돌을 또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계속 더해. 2에 n-1승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 있어 뒤에. 미친 듯이 더하면 이때는 수렴할까 발산할까요? 이건 수렴한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야 계속 더하긴 더하잖아. 그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더해지는 건 조금씩은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도윤이가 딴지를 건 거야. 아니 계속 더하는데 왜 일정한 상수에 다가가고 더 커지지 않냐는 거지. 근데 수렴한다는 거는 일정한 수에 다가간다는 거야. 그럼 계속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두 가지 있죠. 내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시각적인 표현으로 재미로. 야 넓이가 1인 1은 빼자. 좀 어려우니까 2분의 1부터 이렇게 합시다. 2n승분의 이거 수렴하거든요. 넓이가 1인 종이가 있어. 가로 세로 1cm인데 2분의 1을 채워보겠습니다. 물감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반 갈라서. 빠밤. 그 다음 4분의 1을 채워보죠. 4분의 1은 4조각해서 하나잖아. 그럼 요거네. 8분의 1을 채워보죠. 8분의 1은 4분의 1의 반이니까 이 정도죠. 16분의 1을 채워보죠. 그럼 16분의 1은 8분의 1의 반이니까 이 정도죠. 32분의 1은 이 정도죠. 64분의 1은 이 정도죠. 128분의 1은 이거의 반이죠. 256분의 1은 이거의 반이죠.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 넘어가냐? 1을 안 넘어가. 약간 이게 좀 신기한 얘기예요. 계속 숫자를 더하긴 더하는데 이게 숫자가 작아지는 속도가 여기를 채우는 속도보다 빠른 거야. 그러면은 이 수가 무한히 커지지 않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급수의 합이 수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랑은 좀 대조적인 게 이게 숫자가 작아지고 있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따 배울 건데 0으로 가고 있죠. 급수의 합 말고 요것만 8분의 1, 16분의 1 하면 그러니까 요 일반항 있잖아. 2의 n승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 리미트 보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 있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는 호수에 돌을 계속 던지는 효과라서 이거는 발산해버려 무조건. 내 스토리 중에 중요한 개념 3개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수열의 어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가 발산해요.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이 수는 작아지지가 않잖아. 계속 2분의 1이거든? 2분의 1 계속 추가하는 거야. 그럼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1, 1, 1, 1, 1, 1 계속 더하면 무한히 커져. 그러니까 일단은 수열 자체가 0으로 가지 않는 거는 급수가 무조건 발산합니다. 근데 수열이 0으로 가잖아 이게? 극한이? 계속 작아지는 수를 더해지잖아 지금. 그러면은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 같은 것들. 급수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냐? 그러면 진짜 내가 그림을 이거 보여줬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내 지난 시간 설명 잘 듣는 보였어. 지금 필수예제 한 개도 안 풀어줬지만 내가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딱 할 거거든. 그럼 구해봐. 응?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다 배운 걸 사실은 지금 급수 여기까지 1 없다 처음에. 이게 첫째 항이라고 했을 때 너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 했죠? 이런 형태를 뭘로 바꾸라 그랬죠? 리미트 시그마 k로 바꿔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은 뭐야? 2의 2분의 1의 k승이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급수의 합을 구해봐. 그러면 네가 딱 이걸 썼어야 된다고. 근데 네가 못하면 지난 시간에 푼 15문제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던 거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잘 봐라 도현아. 이거는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시그마 계산. 지수의 k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응이 아니고 지수의 k가 있는 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은 시그마 공식이 없고 등비수열 합 공식밖에 없다고 내가 복습할 때 했잖아요. 그게 떠올라야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1-r분의 첫째 항은 2분의 1 가로 열고 1-r n승 여기까지가 부분합. 거기에 극한을 보내면 급수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 보내는 거죠. 근데 극한 보낼 때 2분의 1의 n승은 지금 1보다 공비가 작으니까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이거든? 이거 전개하면 그러면 1 빼기 2분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빠르잖아. 그러면은 얼마예요? 1. 아까 그림에서도 계속 채우면 1에 가까워지잖아. 1을 넘어가진 않아. 1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실을 알았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급수의 합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거를. 참고로 이런 급수를 따로 모아서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잖아요. 등비급수는 한 단원이 더 있어. 왜 있을까? 재밌어서요. 엄청난 활용 문제가 있고요. 재미있어서 있는 겁니다. 한 단원 더 있고 되게 재밌어요. 도형의 활용 문제들 해서 수능에도 잘 나오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단원에서는 등비급수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수열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수열의 합의 극한 다 배우는 거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1번이 뭐였냐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라는 건 예를 들어서 1, 1, 1, 1 그런 수열이야. 0으로 가지 않는 수열. 어떤 숫자로 다가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3으로 수렴하든 5로 수렴하든 100으로 수렴하든 2분의 1 심지어 0.1로 수렴하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어떤 수열들은 계속 더하잖아? 급수의 합을 구하면 발산해버려요. 이 명제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2면 화살표죠. 충분 조건이죠. 뭐라고? 급수가. 이거는 급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급수가 수렴을 안 하고 발산합니다. 급수가 발산한다. 일반항 부분이 0으로 가지 않는 수열의 급수, 수열의 합의 극한은 발산합니다. 근데 이거의 대우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대우. 대우 알아? P면 Q이다. 대우 알아요? not Q이면 not P이다잖아요. 대우 명제는 원명제와 참거짓을 공유하잖아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죠. 수화해서 했잖아. 수화. 그러니까 대우 명제 말로 해봐라.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죠? 급수가 발산이 부정은 뭐야? 부정을 해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0이면이 아니지. 거꾸로 바꿔서 해야 돼. 자리 바꿔서 해야 된다고. P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야. 그래서 not Q는 뭐야? 시그마 n이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 이걸 급수라고 읽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까지 한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극한이 0으로 가. 근데 뭐의 극한이냐면 수열의 합 말고 일반항 있지. 그 일반항 자체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리미트 an이 0이다. 그러니까 일반항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따 보여줄 겁니다. 리미트를 보내면 반드시 0이 돼요. 니 수능 3점에 무조건 나온다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위에 거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대우 명제로 이해하기 좋게 한 건데 사실은 요것만 하면 돼.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극한이 0이야. 하지만 조금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명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야. 그거를 왠지 보여주는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왜냐고 지금 승현이가 물어보는데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한번 풀어봐라. 풀어보면 느끼게 될 거야. 풀어봤는데 느낌이 안 오면 네 멍청한 거다. 내가 문제를 딱 냅니다. 시그마 n인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풀어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리버리 까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급수 기호는 네가 그냥 바로 풀 일이 없다고.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란 말이야. 도와줘야 되냐? 도현아. 시간 주고 도와줘 볼게. 이 파란 거의 예시인데요. 도윤이가 어리버리 하더니 이렇게 썼어. 지난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썼습니다. 준모는 못 썼고요. 지난 시간에 쳐잤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 개밖에 안 배웠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해. 이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뭐 있었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더하기 땡땡땡을 더 붙여주면 급수라 했죠.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이 부분 대신에 an을 쓸 수 있고 이 부분 대신에 sn 쓸 수 있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도윤아 너 이거 풀 줄 알아? 고등수학 아니 수학 1 이거 풀 줄 아냐? 유리화를 해. 숫자를 대입해서 풀죠. 근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이게 머릿속에 보여. 유리하면 잘 봐라. 너도 될 수도 있다. 유리하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잖아요. 분자에. 그래서 1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1.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 n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된다고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건 수학 1이야.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워지죠?
앞, 뒤. 남은 거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1. 다시 말하면은 얘는 빨간색 부분은 루트 n 더하기 1 분자다 이게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뭐라고? 부분합 Sn. 부분합의 극한을 보내면 뭐죠? 그게 수열의 합의 극한이자 급수죠. 급수를 계산했어. 어디로 가냐? 발산해버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꼭 무리식이라고 무조건 발산하는 게 아니야. 다릅니다. 이게 숫자나 개수나 이런 것들 위에 분자분모식에 따라서 수렴하는 거 더 많아요. 그럼 잠깐 무슨 예를 든 거냐? 이 파란색의 예시를 든 거잖아. 얘 일반항만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어떤 수열이었냐면은 요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분수식 수열이었죠. 요 수열의 극한을 보내봐. 그냥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어디로 수렴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네. 0으로 수렴해. 리미트를 보내면 0으로 수렴해. 아니 지금 수열만 리미트 보내는 거랑 수열의 합의 일반항의 리미트 보내는 건 다른 거야. 다시 수열의 합의 일반항에다가 다시 한 말하지만 부분합에다가 극한을 보내는 게 급수의 합.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항 있잖아. 시그마 계산하기 전에 그 일반항에다가 리미트 보내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극한이 0으로 가. 일반항은.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는 수인 거야. 이 수열은. 숫자가 계속 작아진다고 봐봐. 2 넣었을 때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5 넣었을 때 루트 6 더하기 루트 5분의 1 작아진단 말이야. 숫자 분모가 커지니까. 아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작아지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진다고. 넣는 수, 호수에다 돌을 던지는데 0에 가까운 수, 점점 작아지는 수로 던지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발산해. 계속 커져. 그럴 수 있어요. 얘가 작아지는 속도보다 합이 커지는 속도가 빠른 거야. 그게 예시야 이게. 그래서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되거든요. 이따 한 번 더 정리할 건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한 게 뻘짓이 아니라고. 지금 봐봐. 갑자기 수열의 합의 극한을 하다가 일반항만 떼서 또 극한 보내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뭘 하는지가. 너 뭐 하는지 안 헷갈리냐 도윤아? 그러면 잘 가르치는 내가 잘한 거지. 너 원래는 너가 헷갈려가지고 뭐 하는 거 하면 잘 쓸 거라고 분명히. 뭐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막 급수하다가 막 극한하다가 막 헷갈린단 말.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 급수에서는. 그래서 일반항 부분만 떼어가지고 극한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계속 0으로 작아지는 수열이었다 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야 이거 안 쳤잖아.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쓰다가 말하다가. 이거라면 이거이다는 거짓이에요. P면 Q이다 거짓이다 이건. 리미트 A는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다고. 그게 예시야 이게. 이게 예시야. 요런 수열의 합의 극한. 요 급수가 바로 요거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0에 가까워지지 않는 수열이 있어. 예를 들어서 1 수렴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수렴하든 발산하든 간에 아무튼 0에 가까워지지 않는 수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는 수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로 수렴하는 수열?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어쨌든 5분의 1에 가까워지는 그 수열은 계속 더잖아. 무한히 5분의 1이 추가되는 거야.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반드시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아둘 수 있어. 이 구호처럼 받아야 돼. 네 문제 풀다가 문제집에 급수가 수렴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급수가 수렴할 때 하면 명심 무조건 그 일반항 탁 떼가지고 일반항만 떼가지고 리미트 보내면 0으로 수렴해. 무조건이야. 그걸 놓치면 네 요번 시험에 하나 틀린다. 목숨 걸고 얘기했을 때 하나 나와. 꼭 나와. 모든 학교에서. 안 나오는 학교는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2번이 나온다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부분을 탁 떼가지고 리미트 부분 0 된다고.
그건 모든 학교에서 전국 공통으로 무조건 나온다. 믿어라. 안 나오면 어떡해요? 죽을게. 작년 시험지 까볼까? 있나 없나? 까보겠습니다. 근데 너는 문제가 뭐냐면 그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네가.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야. 작년 시험지 까서 있나 보겠습니다. 없으면 뒤질게요 선생님이. 이게 그 문제가 2022년 어디서 작년.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야 이게 그 문제였나 저 문제였나? 벌써 이제 급수가 수렴하면 일미테인이 수렴하면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걸 물어봐 준 거야. 근데 이런 건 됐고요. 올해가 작년이지 사실. 여기 나오잖아. 급수 사람은 극한이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저렇게 말고도 잘 나와. 다른 형태로도. 자, 이거 무조건 나오잖아. 지금 봐봐. 신임고로 갈까요? 급수 사람은 이런 게 제일 잘 나와요. 봐봐. 이렇게. 급수가 수렴하는 거를 고르라고 하는데 그걸 고를 때 다 푸는 게 아닙니다. 못 푸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열의 합을 계산 못 하는 거 있거든요. 분수식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일반항 부분만 리미트 보내서 0으로 가는 걸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일반항 0으로 간다 해서 급수가 수렴하진 않거든요. 아까 예를 든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일반항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는 급수를 진짜 계산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걸 다 이해해야 되는 문제 딱 2번 이런 거거든요. 지금 3년 내가 하나 안 나온 적 없다. 나오잖아. 아무튼 중요한 건데요. 참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망했잖아. 어디세요? 어디냐고. 야 꺼지세요. 이거는 꺼져도 되겠다.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으로 갑니다. 뭐의 극한이 0으로 가냐? 일반항 부분만.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0으로 작아지는 수열이어야지만이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되면 무조건 일반항을 탁 떼가지고 리미트 갈기면 0 된다고요. 빨간 거를 알아둡니다. 하지만 수열 자체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꼭 급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책을 좀 읽어봅시다. 정리됐어요? 안 돼버렸죠? 이게 4번이야.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0이래잖아.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극한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거짓이에요. 이게 파란색. 그 역이 파란색이에요. 지금 이게 1번에 써 있는 게 빨간색이고 선생님 쓴 빨간색. 그리고 2번은 뭐냐면은 아까 예시로 보여주는 거, 돌 던지는 거. 0으로 가지 않는 수열은 이게 검은색이죠. 급수는 발산한다. 0으로 가지 않는 수열의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1번은 선생님 빨간색 쓴 거고 2번은 이 검은색 쓴 거야. 위에 거. 처음 예시 든 거. 그리고 3번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가 바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아싸리 그냥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합시다.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이 0으로 가요. 하지만 극한이 이거 대우 합시다. 대우.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선생님 이거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단 마지막으로 파란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리미트 A는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닌 예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명심해둬라. 다 포기하고 싶지? 그럼 하나만 이렇게 기억해라.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일반항 떼서 리미트 보내면 0으로 가요. 0으로 수렴하는 수열만이 수열의 합의 극한이 수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0으로 수렴하는 수열만이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 이거잖아요.
P면 Q이다면은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Q이면 P다만 참이라는 거야. 이 방향은 안 되고, 그렇지. 충분 조건 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하면 돼. 급수 수렴이 그거야, 이거야.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왜 2학기 점수가 바탕 거지? 그걸 바탕으로 미친 듯이 문제 풀어야 돼. 이거는 그냥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다 하는 거다. 알면 뭐하냐고. 근데 풀 줄 알아야지.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증명해 볼까요? 아까 요걸 먼저 예시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 0이다 증명할 수 있어요. 빠밤. 대충 기억이 안 나지만 해볼게.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어떤 수열의 합의 극한이 급수죠. 이거랑 같은 거냐? 같은 거지. 또 못하는 학생 있네.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인데 거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 보내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가 SN이잖아요. N번째까지 합이니까. 리미트 SN은 그러면 뭐 수렴하죠. 수렴한다잖아 지금. 수렴하니까 얘를 S로 놔. 수렴하는 그 급수의 합을. 근데 이 급수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의 일반항에 리미트 무한대 보내도 S로 수렴하지만은 N마 1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극한을 보내도 S로 수렴합니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수열이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나가는 수열이었다고 하자. 16분의 1. 근데 일반항을 n번째 항을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의 n승이잖아. 근데 n마 1번째 항은 2분의 1의 n마 1승이지. 똑같아. 리미트 보내면 어차피 0으로 가. 계속 커지는데 하나 적게 커졌을 뿐이야. 한 칸 전의 일반항이라고. 그러니까 극한 값은 똑같아요. n마 1번째나 n번째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SEN하고 SN 이거는 극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짝수 번째 항만 나오잖아. 띄엄띄엄 잡잖아 항을. 이건 촘촘하게. 촘촘한 거랑 듬성듬성한 거를 했을 때는 극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간격이 같아. 한 개씩 커지거든. 그러니까 수열에서 항 하나 차이 나는 거지 다가가는 방향은 똑같겠지 둘 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S로 수렴합니다. 맨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야, 도현이가 또 증명하니까 또 야, 두 줄이면 끝나. 들어봐. n번장의 합에서 S, n-1 빼면 뭐가 나오죠? 일반항. AN이 나오잖아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하고 0은 못 넣으니까. 되지? 근데 이건데 여기다 리미트 보내. 척척. 근데 리미트 SN은 어디로 수렴해요? S. 리미트 SN-도 S로 수렴하지. 그럼 리미트 AN은 어디로 가는 거냐? S 빼기 S인데 0이잖아.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10여 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남강에서. 서수령.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강조를 해줬을 거예요. 야, 증명해주고 야, 너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막 강조해주고 애들 찾아니까 열받아 낸 거야. 설명해주고 냅니다. 근데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읽어봐. 나랑 똑같이 설명하잖아. 왠 줄 알아? 내가 이거 보고 설명한 거니까 그렇지.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급수가 수렴할 때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SN 빼기 SN-A인데 리미트 보내가지고 SN은 두 개로 R 수렴하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0 된다고 그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조윤이가 와닿지 않으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는 문제로 한번 대우명제로부터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라. 그래서 배운 거 한번 써봐야 돼. 세 줄을 써봐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뭐 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를 쓰라고요. 지금 써요? 써보라고. 그거의 대우명제는 뭐죠? 극한이 0으로 안 가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 다음 마지막 주의해야 될 거. 성립하는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로 쓰라고.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다시 쓰라니까 못 쓰잖아요. 지금 또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파란 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야, 근데 힘들었지만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였어. 핵심 강의야.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느껴주는 거랑 다양한 이해시들. 그러면은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5분 만에 하신다고? 닥치세요. 5분 쉬시겠어요. 아니, 이것만 하고 금방 쉴 거야. 거의 끝나서 설명 긴 거 없습니다.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뿔마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 교대로 바뀌는 급수니까 줄여서 뭐라고 할까? 도현아, 이거 만들어봐. 내가 책에 실어줄게. 교대로 바뀌는 급수. 교대로 바뀌는 급수 뭐라고 할까? 교수는 선생이고요. 교수형 차고 싶어. 교수형? 교대급수라고 하죠.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을 문제 풀면서 정리해 줄 거예요. 문제 풀고 나서 보면 이해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따 필수제 있어요. 그럼 끝났어. 급수의 성질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리미트는 그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 리미트 an이 뭐 0으로 뭐 알파로 가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갈 때 수렴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찢어질 수 있어.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실수 앞으로 뺄 수 있고요. 근데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었죠? 시그마는 덧셈 뺄셈만 찢어질 수 있고 일반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시그마를 두 개로 분배할 수 있냐? 도현아?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를 배웠잖아요. 숫자에 1 넣고 2 넣고 써보면 달라. 여기다 1 넣고 2 넣고 n까지 넣어서 다 쓴 거를 더한 상태에서 bn, b1, b2, b3 이렇게 더한 거를 곱하면 다르단 말이야.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이랑 시그마의 성질 배웠거든요? 근데 리미트 시그마잖아, 이거는. 무한대까지니까. 리미트 시그마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두 성질 모두 되는 것만 돼. 그러니까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찢을 수 있고 얘는 덧셈하고 뺄셈만 찢을 수 있거든요. 실수배는 둘 다 앞으로 뺄 수 있고 실수배 앞으로 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극한이 찢어질 수 있는 덧셈, 뺄셈, 실수배만 앞으로 빼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얘도 어쨌든 마지막 끝 처리가 극한이기 때문에 급수라는 것도 어쨌든 마지막 끝 처리가 극한이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수렴을 안 하면 원래 극한은 찢어서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은 실수배 앞으로 뺄 수 있고 덧셈 뺄셈 찢어서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런 거야. 그냥 급수 A에는 3으로 가고 급수 B에는 마이너스를 가면 2AM 이걸 어떻게 해요? 앞으로 뺐으면 찢어가지고 빼서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쉽죠? 그러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이해 잘했는지 보겠어. 41쪽을 푸는데요. 이거 풀고 쉴 건데 41쪽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좀 이따 설명 한번 해줄 겁니다. 일단은 네, 배운 것만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풀리나 봐봐. 그거 합니다. 야 도윤이가 어리버리 까면서 넘어가는데 지금 옛날에 이거는 선생님 여러 가지 표현 해보라고 했고 문제 이거 풀진 않았어. 다시 풀어야 돼. 요번엔 다르잖아요.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잖아. 문제를 다시 풉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는 이 개념을 익히기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보는 것만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문제를 풀으라고. 근데 문제를 읽자마자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도윤이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거는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까지 보내란 얘기예요. 계산을 다 해봐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었나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도 빨리 할 수 있거든. 내가 이따 풀어준다. 생각 잘 해보시고 이따 한번 싹 정리해줄게.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아까 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으로 가고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하고 그런데 또 극한이 0으로 간다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래. 그냥 급수 표현을 보잖아. 일반항을 무조건 찾으세요. 일반항.
급수를 어차피 계산하기 전에 단계일 거야. 왜냐면 수렴 발산 조사하는 거는 계산 안 했으니까 조사하러 가지. 그럼 일반항만 딱 봐. 일반항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일반항이 어디예요? 이게 다 일반항이다. 에? 여기서는 일반항이 요게 일반항이야. 여기서 일반항은 요거지. 일반항에다 그냥 극한 보내보면 돼. 어디로 가냐?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이런 것들. 야,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얘가 수렴해도 마찬가지야. 숫자로 수렴해도 안 돼.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0으로 안 가는 거 있지? 무조건 다 발산이야, 발산. 뭐가 발산이죠? 일반항 말고 급수까지 다 계산해도 발산이라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을 리미트 보내봐라.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요? 저 두 번째 거요? 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반항을 극한에 보내라니까 어떻게 극한에 보낼 수 있어요? 숫자 1 넣고 2 넣고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고. 잘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무한대만 보내라고. 시그마 계산이 아니고. 그걸 헷갈리면 안 돼. 급수는 뭘 하는지 잘 알아야 돼. 그럼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 빼기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 빼기 0은 0. 0이네. 그럼 수렴이네. 급수도 그건 아니지. 일반항 0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급수를 계산해봐야 돼. 그때는. 왜냐면 일반항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겁니다. 일단 다시 일반항만 리미트 싹 보내가지고 0으로 가면 급수를 계산 진짜 해봐야지 수렴 발산 조사할 수 있고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다 발산이야. 급수는 발산한다고. 이해되죠? 야, 그 생각의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조사하라고 했더니 어리버리 까면서 야, 일반항 0으로 가니까 수렴하네 이러면 곤란하고요. 얘 일반항만 탁 떼어가지고 극한 보내보니까 0으로 갔으니까 급수를 진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어떻게 하죠? 얘는 계산 이렇게 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급수를 진짜 계산한다는 거는 n 대신에 k로 바꿔가지고 루트 k분의 1 빼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여기 시그마 수열의 합쪽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을 계산해야 됩니다. 너 계산할 줄 알아? 도현이? 숫자 넣고 빼라고 3개만 보여준다. 루트 1 빼기 1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 n 넣으면은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어떻게 지어지죠? 뒤앞 남은 거는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거기까지가 s의 n인 거야. 수열의 합 부분 합. 다시 루트 뭐 남은 거 이거 두 개 1 빼기 이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됐죠? 거기에 리미트를 보내야 돼. 리미트를. 그래야지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보내면 어떻게 되냐? 무한대분의 상수권이니까 0. 1 빼기 0은 1. 수렴의 발산이야. 수렴인 거지. 계산 안 해보면 모른다. 근데 재수없으면 발산해. 이거 아까 보여줬잖아. 이런 거 있었잖아.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같은 거 있었잖아. 발산한다고 이거. 리미트 시그마까지 계산 다 하면 발산해버려.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일반항만 떼보면은 0으로 가지만 급수 계산하면 발산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거는 생략한다 설명. 이게 일반항인데 일반항은 2분의 n 플러스 바꿔가지고 역수식 n 플러스 1분의 2로 해가지고 생략하지 말자. 이거 일반항 이건 알아? n 플러스 1분의 2인 거 알아? 그거의 리미트만 보내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하지. 그럼 급수 계산해야 돼. 급수 아니야. 여기 수렴하는 게 아니야. 일반항만 수렴하니까 급수 계산해야 돼. 급수 계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2에서 계산해가지고 리미트 n 무한대 보내봐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와. 시그마 계산하면 리미트 n 무한대 보내면 0 떨어지니까 답이 2야. 2로 수렴하는 거야. 계산 1초 만에 돼야 돼. 그러니까 수학원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다.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 거지. 근데 발산할 수 있다고 재수없으면 해봐야 돼. 학교 문제 풀어볼까요? 아까 하던 거 하나는 하고 간다. 이게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따 필수 예제 나올 것 같지만
지금 설명한 김에 하겠습니다. 이거 풀어봐. 정확하게 맞춰라. 남강고는 자비가 없다. 한 개라도 페이크 난무한다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다 극한에 보내보면 다 0으로 갑니다. 일반항만 떼서 극한 보내자면 다 0으로 가요. 그러면 급수 계산을 4개 다 해보란 얘기야. 근데 선생님 암산 다 됩니다. 4개.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열의 합 4번이에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뭐 하세요? 니은은 발산하잖아요. 저게 지금 계산이 시그마 계산이 안 된다는 거는 앞으로 하면 돼. 그럼 지금 안 풀긴 했거죠. 잘했습니다. 기억 디귿 답 3번이고요. 노트가 너무 싫어. 야, 봐봐. 도윤아. 일반항만 떼서 리미트 보내봐. 어디로 가냐? 2분의 1. 그 발산이야. 급수 계산 안 해도 돼요. 발산이다 무조건.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돼? 개멍청하네. 아니지. 그건 모르는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요. 리미트. 야, 일반항만 떼서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씌우면 1. 유리화 해야 돼 이건. 분자라도 유리화 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 곱해가지고 하면은 n제곱 이거 루트 없어지잖아. 합차 공식 쓰면 n제곱 플러스 2n 빼기 n제곱이니까 2n이 남아. 2n이. 잘 봐라. 2n이 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남지. 리미트 보내면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니까 버리고 2분의 1차 1차 2분의 2니까 답은 1이지. 그럼 1로 수렴하는 거냐 이거는 급수가? 아니지. 일반항만 한 거야 지금. 뭐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 도윤아. 일반항만 떼서 보냈던 1로 갔다는 것은 호수에다가 돌을 한 개씩 계속 던진다는 얘기예요. 무한정으로 1을 계속 추가한다는 얘기야. 급수의 합에서는. 발산하는 거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면 이런 거는 알아서 해라. 보면 알잖아. 답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5 너무 개쉽잖아요. 찢어서 할 수 있다고. 넘어가. 필수예제 1번. 벌써 이 단원에 근데 대부분의 설명이 끝났고 여러분이 추가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막 급수 계산할 때 수열의 합 계산을 할 때라든지 극한 계산할 때 안 되는 거는 다 수학 원투 문제거든요. 그거는 근데 다시 복습할 수가 없고 영상 선생님 거 보긴 하는데 개념 원리 수준으로 보고 여기 문제를 풀으면 돼.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합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거든. 땡땡땡 끝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항을 꼭 이렇게 줬었어. n번장을. 근데 여기는 그게 되어 끝이 없잖아. 계속 또 하는 건 이게 급수입니다. 일반항 찾아봅니다. 창민이 일반항 찾아봐. 첫 장이고 두 장이고 세 장이다.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숫자를 보고서 일반항 찾아야지. n번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n번장을 그리라고요. 못 찾아.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인이 너 같은 애들 어떻게 찾냐? 3n-1. 야, 감동 먹었다. 3n-1 곱하기 뒤에는 뭐예요? 5, 8, 11 나가는 거는 공차가 3인데 첫 장이 5니까 3n 플러스 2로 하면은 첫 장 5, 두 장은 6, 7, 8 맞잖아. 분의 1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표현은 이런 수열의 급수를 하라는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네, 선생님께서 급수는 이렇게 풀지 말고 건방지게 이렇게 풀지 말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바꿔가지고 3k-1, 3k 플러스 2분의 1로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합 요 sn을 구하는 게 문제죠. sn을 구해서 리미트 보내면 답이 나와. 부분합 어떻게 구하죠? 빨리 하자.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예요? 3이죠. b마 a가 3이다. 3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 3k 빼기 1분의 1 빼기 뒤에 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거를 리미트 보내야 되는데 숫자 넣으면은 시그마 아직 안 했다. 시그마 1 넣고 2 넣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를 열 때 이렇게 쫙 열어줘야 돼. 왜 구석에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많은데 공간이. 그러면 넣으면은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1 넣으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인데 지워질 때 뒤앞 여기서 잠깐 타임. 왜 뒤앞 지워지냐면은 하나 안 걸러서 지워지냐면은
이 3n-1하고 3n 플러스 2는 이게 다음항이에요. 바로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n번 짱이잖아. 이게 n 플러스 1번 짱이 된다. 왜냐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잖아요. 그러면 3n 플러스 3 빼기니까 3n 플러스 2가 돼. 바로 다음항이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1 넣으면 2인데 2 넣으면 5잖아. 근데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1 넣은 게 같아. 무슨 망했네. 여기다 2 넣은 게 여기다 1 넣은 거라고. 여기서 하나 숫자 큰 거 넣은 게 이거라고. 그래서 뒤합 뒤합 지워지죠. 원래 이렇게 하나 걸러서 지워지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 그러면은 이건 n번째과 n 플러스 2번째일 때는 하나 걸러 지워집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3이 크다고 해서 세 항 뒤가 아니에요. n에다가 n 플러스 1에 넣어봐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이게 다음 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넣어보면은 계산하면 3n 플러스 2잖아. 다음 항이야 바로. 도윤아 하나만 더. 2n하고 2n 플러스 2는 다음 항이냐?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하나 차이 나는 거야. 바로 다음 항이야 이게. 이게 n번째면 n 플러스 1번째야 이게. 바로 옆에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남은 거는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부분합 SN이다. 3분의 1 빼놓은 거 안 쓰면 망하고. 그때 리미트만 보내면 돼. 리미트. 극한만 보내면은 급수의 합. 급수의 극한값이 되죠. 그러면은 없어지고 답은 6분의 1 곱해서. 너무 개쉬웠잖아요. 좋았다. 끝난 거냐? 해봐. 고. 너무 수준 미달이었어요. 이제까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은 옛날에 이런 설명했었죠. 로그는 결국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을 하게 되면 로그에다가 진수가 곱해지잖아요. 알아? 야, 로그의 덧셈은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있을 때 로그가 있으면은 이 진수에다가 숫자를 넣은 거가 계속 곱해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전에 명심해야 되겠다. 도윤아 이런 거 있으면은 다 리미트 시그마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이거야. 매너를 지켜줘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잘 봐야 돼. k가 2부터다 해. k는 2부터 n까지. 얘를 k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k제곱분의 k 빼기. 근데 이런 거 로그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서 해서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n제곱이라도 k로 이게 두 개로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n 곱하기 n으로 쓰는 게 좋아. 이거 어디서 배웠죠? 수학 1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필수예제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윤이가 상상 안 되니까 한번 써줘 볼게. 하지만 이렇게 써서 풀지 않는다. 앞으로는 2 넣으면은 로그 2분의 1, 3이잖아. 더하기 3 넣으면은 로그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거든요. 더하기 4 넣으면 로그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거든요. 근데 로그는 시그마를 딱 했을 때 덧셈이 돼버리는데 밑이 어차피 같으니까 이게 어쨌든 진수가 곱해져 버려. 얘네들이 곱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2231 곱하기 3324 곱하기 4435가 될 거라고. 이해 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는다고 앞으로는. 쓰지 않고 바로 합니다. 자, 이거 시그마 로그 계산하는 거 바로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시그마의 로그네. 그러면은 로그 써놓고 밑은 10이니까 생략한 거죠. 그 다음에 진수를 2는 거를 2 곱하기 2 곱하기 분의 1 곱하기 3이죠. 곱하기. 바로 곱하기 쓰는 거예요. 진수에다가. 3 넣으면은 3, 2, 4죠. 곱하기. 4 넣으면은 4, 4, 3, 5죠.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마지막에 n 넣으면은 n 마일 n 뿔 1이잖아. 이거를 리미트를 보내야 돼.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게 지금 빨간 거 시그마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울 때 어떻게 지워지죠? 이렇게 아직 안 했잖아. 이 합의꼴이니까 고배꼴이니까 약분시켜.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남은 거는 2분의 1하고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이 남는데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그마 계산한 거예요. 일단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 2분의 1이 되죠. 근데 답에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써있으면 답이냐? 뭘 아니세요. 답이지. 로그 2분의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앞을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로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시켜줄까? 로그의 성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때 한 번 했어요. 맨날 하잖아요, 선생님은. 그것만 가지고 푸는 건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로그.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하겠어요. 아직도 상위 로그가 뭔지 잘 몰라요. 야,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뭐라고 했죠? 교대 급수잖아.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꾸는 건 다음 시간 할까요? 네, 좀 이따 갈까요? 다음 시간이라네. 아니 하자 그냥. 새로운 거다 이건. 전혀 본 게 아니고 아까 방금 거는 수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해보죠. 어렵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을 해보시오. 어려워 이건. 잘 봐야 돼. 이게 첫 장이고 이게 두 장이고 세 장이고 네 장입니다. 가로가 없으면요. 참고로 얘를 이렇게 돼 있잖아. 똑같지 않나 첫 장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 3 똑같네요 이쪽하고. 근데 이때는 달라.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면은 얘가 첫 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항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첫 장이고 두 장이고 세 장이고 네 장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 도윤아 일반항은 뭐냐?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려면 일단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면 진짜 급수를 계산해서 합을 구해야 되고요. 일반항 0으로 안 가고 이상한 수로 수렴하면 혹은 발산해버리면 그럴 때는 급수는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 찾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까다롭더라고. 왜냐면은 규칙이 안 보여. 1일 땐 2인데 2일 때는 3인데 또 3일 때 3, 3이다가 4, 4니까 또 이상이. 이 숫자랑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 물론 개 중에 훌륭한 학생들은 홀수 번째만 보고서 홀수 번째 일반항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짝수가 쉬우니까 짝수를 해볼까? 야, 짝수 번째 일반항을 찾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긴 해. 2는 2 곱하기 1이잖아. 네 번째는 2 곱하기 2지. 여섯 번째는 2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이렇게 2 곱하기 1, 2, 3으로 쓰면 1, 2, 3하고 이 수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n 플러스 2, 이거 봐요. 2보다 하나 크잖아. 3보다 하나 크지. 그러면은 A, 2K, 짝수 번째 항이라는 거는 위에가 분모가 2n으로 하자. 2n. 2n이라는 짝수 위에는 2n이고 밑에는 1일 때 3이니까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야, 어려운 거였어 지금. 방금 어려운 거였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홀수 번째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A 2n-1 한번 해볼까? A 2n-1 일반항 어떻게 찾죠? 참고로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있다 앞에.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야, 홀수 번째 항만 써서 봐봐. 그렇게 보면 안 보이지 잘.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135는 2 곱하기 1-1이고 얘는 2 곱하기 2-1이고 얘는 2 곱하기 3-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1, 첫 번째, 두 번째, 홀수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 2, 3 맞아 들어가잖아. 분자랑. 그리고 그거보다 한 큰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A
아, 좀 어려워요. 1등급 유형이야 이게 원래는. A2n-1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돼. 홀수 번째만 일반항을 뽑아내는 방법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알아내면 또 홀수 번째까지 합도 할 수 있고 짝수 번째까지 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하는 법이 있어. 그렇게 작년에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다 자더라. 그래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는 필요하면 해보게 합니다. 근데 이 유형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일반항을 못 찾더라도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의 극한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먼저 알려주죠. 남가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0부터 5까지 막 그걸로 나와요. 개수로. 그 중에 하나 들어있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잘해야 됩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시험지 보여줄 수도 있다 선생님이. 다 기억나.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요런 수열의 합의 극한, 그러니까 이런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은 일반항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항에다 리미트를 보내보기 힘들죠. 아까처럼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따로 찾아서 보내봐도 되긴 하거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합을 나열하는 거야. S1, S2, S3 자체를 구해가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지. 야, 준모야, S3은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야. 세 개를 더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수열의 합의 극한이니까 이 합의 일반항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지만 관찰하면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도윤아, S1은 대답 잘해라. 2분의 1이죠. 됐습니다. S2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계산하고 있지?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2분의 1 빼기 3분의 2로 써놓으세요. 근데 S3은 3개까지 더해야 되지. 3개까지 더하면 S3이잖아요. 그럼 다시 2분의 1이 돼. 왜냐면 얘가 지워지거든요. S4는 4개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잖아요. 안 돼? 4개까지 더하면 얘는 없어지니까 S5는 5개까지 더하는 거죠. 여기가 5개인데 S5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 다시 2분의 1이야. 그래서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S6은 2분의 1 빼기 뭐가 될까? 3분의 2, 4분의 3이니까 얘는 5분의 4겠네. 됨? 그러면은 홀수 번째는 항상 2분의 1이야. 짝수 번째는 2분의 1 빼기 어떤 수네. 근데 그 수를 관찰했을 때 일반항을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어려운 학생은 이렇게 보면 돼.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가는 수열. 따로 생각해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면 대충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이런 수열이잖아요. 일단 그게 한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1로 가지. 지금 1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100분의 99, 1000분의 999. 그러니까 얘는 뒤에 네모는 1에 수렴할 것이다 알 수 있어. 리미트 보내면. 그러니까 일반항 찾기 힘든 학생이 이렇게 푼다고. 실제로 그리고 빠르게 수렴 발산만 조사할 때는 선생님들 일반 안 찾아요. 이렇게 본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홀수 번째 항은 계속 가도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 홀수 번째까지 한 가지의 합의 극한을 보내도 2분의 1이고 짝수 번째를 보내면은 이건 2분의 1인데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짝수 번째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워져. 계속. 홀짝홀짝 그 수열의 합의 일반항의 항들이 홀짝홀짝 할 때마다 딱 널뛰게 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1 진동하는 진동. 그래서 발산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라고?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돼? 처음 배운 거야. 니는 처음으로 배운 거야.
근데 일반항으로 찾는 거 궁금한 학생은 밑에 읽어보면은 선생님 얘기를 들었으면 이해될 거예요. 일반항으로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항 찾아봤죠. 거기다 극한 보내면 돼. 그러면 하나는 짝수번째 합의 극한은 짝수번째 한까지 합이죠. 이건 짝수만 더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홀수번째 한까지 합의 극한은 2분의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문제 다릅니다. 2번은 더 쉬운 문제예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첫 장이 이거야. 그냥 첫 장이 이거야. 이 통째로. 두 장이 이거. 세 장이 이거. 일반화 만들기 쉬워 이건. 왜냐면 숫자에 따라가잖아요. 2일 땐 2고 1일 땐 2고 3일 3이잖아. n번장을 만들기가 쉬워요. n번장은 뭐예요? 3일 때 4니까 n번장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도윤이? 뭔 부분이야. 그 일반하게 극한 보내보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냐. 1 빼기 1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 여기서 계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기,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시그마 리미트를 해봐야 됩니다. 급수를 계산해봐야 돼요. 이렇게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쓰라고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바꿔가지고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부분무수 변형이 아니야. 이미 돼 있어. 숫자만 넣으면 돼. 왜냐면은 이게 다음항이에요. 잘 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다음 거잖아 이게. 굉장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숫자 넣으면 돼 이거는. 숫자 넣으면은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 넣으면은 3분의 2 빼기 4분의 2.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무식하다는 걸 느낀 거야. 마지막에 n 넣으면은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근데 이게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해도 어차피 그냥 바로 이렇게 써가지고 지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앞 남은 거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리미트 보내야 된다 맞죠? 그래 급수니까 리미트 보내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돼. 첫 장까지 합은 이건데 두 장까지 합은 이게 지워져서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야. 세 번째 항까지 합은 툭툭툭 지워져서 이거 2분의 1 빼기 5분의 4야.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해도 돼. 빼기.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의 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은 일반항의 극한을 보내가지고 0으로 수렴하는지 봐가지고 급수가 수렴할지 발달하는지 한번 먼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이런 풀이가 있다. 부호가 교대로 이렇게 바뀌는데 두 개씩 묶여있는 수열은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써가면서 풀 수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어디냐? 이걸 더한 거죠. 그냥 이거죠. 2분의 1 빼기 3분의 2고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이거 4개를 다 더해야 돼. 근데 더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3입니다.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이 6개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2분의 1 빼기 5분의 4야.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디까지냐? 2분의 1 빼기 3일 때는 5분의 4니까 n일 때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여기다가 리미트만 보내면 급수가 됩니다. 급수의 합이죠. 그러면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다. 근데 어디서 잘 나오냐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잘 나와. 꼭 섞여 있어 하나씩. 재작년 2020년 문제 보여줬잖아. 아까 그거는 쉽게 낸 거야. 이렇게 나와. 이게 섞여 있습니다. 7개까지 섞여 있는 것 같다. 남강구 악랄하잖아요. 답은 0개부터 막 7개 막 이렇게. 표정이 썩었네. 야 그러면 43, 44 풀어 일단. 고 43, 44. 야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갈라니까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 풀어와라. 꺼지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이유 할 테니까.